오늘 이야기를 알고 나면 이건 폭탄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꼭 마지막까지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국제결혼 구조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까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엔 국제결혼 회사가 있고 그 안에는 대표자와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는 커플 매니저라고 하는 상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외국 현지에는 작은 마담과 큰 마담이 있습니다. 작은 마담은 그 동네에서 오지랖 넓은 여자로 한국의 커플 매니저와 똑같은 입장이고 신부를 최초로 가가호 방문하여 섭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큰 마담은 한마디로 현지 지사장을 말하고 작은 마담으로부터 신부를 인계받아 현지 일을 진행하는 일을 합니다. 작은 마담은 해당 신부가 남성과 맺어지면 현지 급여 한두 달치의 돈을 소개비로 받습니다. 이게 일명 마담 소개비라고 칭합니다. 작은 마담들은 신부를 최초로 섭외할 때 좋은 남자, 환경 좋은 남자, 나이차 적게 나는 남자, 배려 있는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가가오 방문하여 섭외를 시작합니다. 만일 33살 많은 남자 또는 안 좋은 남자, 술 많이 먹는 남자, 애가 셋 딸린 남자, 시어머니가 치매 걸린 남자, 직업이 별로인 남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면 어느 신부건 부모님은 네 딸이나 그렇게 결혼시켜라 하며 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신부가 22살일 때 한국에서 온 그 42살 미만의 좋은 남성을 소개해주면 작은 마담은 처음 약속을 지켜서 그 신부에게 안 미안하고 떳떳해 그 신부 집 앞을 지나쳐 다녀도 당당하지만 55세 남성이 그 여성을 지목하여 성혼시키게 되면 33살 차이가 나버려 작은 마담은 약속을 못 지킨 게 되고 결국 거짓말한 게 되어서 그 신부가 한국에 가고 나서도 그 작은 마담은 그 신부집 가족을 피해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많은 남성들은 30살에서 35살 그 차이의 여성과 국제 결혼하려는 남성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이 문제는 왜 생길까요? 첫째, 남성의 앞날엔 생각 안 하고 당장의 돈벌이가 목적인 몇몇 회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결혼에 대해 깊이 모르는 남성분들에게 현지 신부의 입장과 차후 리스크를 설명하지 않고 돈을 내는 남성의 입맛과 구미에 맞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고 남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랫동안 잘 살지 못하고 신부 입국 후에 불화나 가출, 이혼 요구 등 문제가 생기는 과정을 자세히 말해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있는 국제결혼회사에 이 국제결혼에 대해 잘 모르는 52세 남성이 이쁘고 참신한 미혼 여성을 소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남성분과 상담한 대표나 커플 매니저가 실제 상황을 설명하고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하지만 다른 회사로 뺏길까봐 돈 내는 남성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해주겠다고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저처럼 국제결혼한 부인이 없으니 후진국 여성들의 마음과 바램을 모르고 또 위에 말한 이런 자세한 실태를 모르니 쉽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자, 남성과 회사가 계약을 했고 남성은 회사에 계약금도 송금했습니다. 일단 어떤 남성이 회사에게 30살에서 35살 차이 나는 미모의 신부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회사는 현지 지사에 몇 월 며칠 날 이런 남성이 간다고 통보를 합니다. 현지 지사는 신부 후보를 확보해야 하므로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합니다. 첫째는 신부를 현장에서 직접 구하는 작은 마담들에게 쫙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는 현지 국제결혼이나 한국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는 비자, 유학 등 약 한 8에서 10만 명의 여성 회원이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올립니다. 올리는 순간 엄청난 댓글이 올라옵니다. 손녀딸 뻘 구하네, 정신병자
등등의 글들이 올라옵니다. 회사 측 입장에선 고객에게 돈 받고 지시하는 입장이고, 현지에 이런 상황을 모르니 아무렇지 않겠지만 현지 지사는 업무를 수행 후 돈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이런 글을 올리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또 현지 지사들은 한국 회사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남성을 안 보내주므로 회사에 쓴소리를 못하고 그래도 올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백방으로 올리고 수소문해도 신부가 안 구해지면 다음 단계는 회사가 고객 남성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갓집이나 신부에게 배려를 해주라고 말입니다. 남성이 수락하면 매달 얼마 송금이나 처갓집 집 지어주겠다는 사항을 커뮤니티에 다시 올리거나 작은 마담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몇 명의 신부가 다시 올라옵니다. 허나 그 신부들의 미모가 별로이면 현지 지사는 다시 조건을 상향시켜서 다시 올립니다. 더 이쁜 여성이 붙게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성이 말한 조건보다 훨씬 더 많은 조건이 붙은 줄을 그 남성과 회사는 전혀 모릅니다. 회사는 엄청난 나이차 결혼을 성사해야 하는 상황이고, 현지 지사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니 이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차후에 신부가 입국 후 결혼 사고가 발생하는 경로입니다. 여성이 겉으로 오케이 하면 그냥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게 차후 치명적인 패착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면 신부가 거절하여 나가게 하는 상황을 겪게 하여 남성이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습니다. 억지로 성혼시킨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나이 차이에도 붙는 여성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처갓집에 많은 도움을 바라는 여성이 있고, 두 번째, 그저 한국 결혼이면 로또에 당첨된다고 생각하는 국제결혼 개념이 없는 미성숙한 여성이 있고, 세 번째, 스스로 위장결혼 여성임을 철저히 숨기는 여성이 있습니다. 위에 두 번째 여성은 차후에 변절할 가능성이 많고, 세 번째 여성은 한국 입국 후에 취업 목적으로 도망갈 여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지 지사가 남성 고객의 여러 가지 바람을 못 맞춰줄 때 아예 위장결혼 여성을 끼워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정신 나간 남성에겐 나중에 너도 당해봐라 라는 식입니다. 이건 회사 대표도 알고 묵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됨을 경험상 알고 있기도 하고 지사로부터 작전이 들어감을 이미 들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회사 대표가 현지 상황을 절대 몰랐다 하더라도 대표가 현지어를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사는 회사 대표 모르게 얼마든지 속이는 거 쉽습니다. 위장결혼 여성은 어차피 입국 후 도망갈 여자이기 때문에 35살의 엄청난 나이 차이가 나도 쉽게 붙습니다. 위장결혼 여성에게 한국 입국을 도와줄 테니 따로 신부에게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 지사는 솔직히 이걸 더 원합니다. 지사는 위장결혼 여성 한 명을 도와주면 정상적인 결혼시킬 때보다 서너 배의 돈을 더 법니다. 자, 회사들이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 전혀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정직하다고 백날 떠들어도 현지 진행인 지사가 장난치는 것을 알 수도 없고 회사마저도 그 지사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의 제조회사들은 생산되는 물건만 딱 보면 불량품인지 정상품인지 한눈에 압니다. 물건 배송도 도착하면 정상이고 안 도착하면 문제 생긴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제결혼에서 심리와 작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남성 고객과 회사는 현지 지사에게 속는 게 쉽습니다. 결국 지사 안에서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통역입니다. 한쪽 테이블엔 외국인 여성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저 환상 많고 손녀 딸뻘과 살려는 그 52세 남자가 앉아있고 반대쪽 테이블엔 작은 마담이 작은 나이 차이로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한 나이 어린 순수한 신부가 앉아있을 때 계속 여러 명의 신부와 안 맺어지면 회사는 지사를 닥달하게 되고
지사는 진행이 안 되면 돈을 못 받게 되고, 통역은 지사로부터 급료를 받기 위해 어떻게든 양쪽을 부풀릴 통역을 하여 맺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남성과 신부가 잘못되어도 남성은 한국 측 결혼회사에 항의할 것이고, 신부는 작은 마담에게 욕하게 되고, 통역도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니 어쩔 수 없이 거짓이나 부풀림 통역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성혼 결과가 안 좋아도 돈 낸 남성 고객은 한국 회사에 욕을 하지 통역에게까지 국제전화하여 항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맺어져 몇 개월 후 신부가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신부 입장에서 보니 남성의 환경이 들은 것보다 별로이고 배려도 없고 성격도 깐깐하고 이해심도 부족할 때 신부는 작은 방에서 핸드폰만 쥐고 살고 남편과 대화 거부가 생기게 되고 부부관계도 극도로 피하기만 합니다. 남성은 이런 깊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결혼한 속내를 모르고 사기 결혼 당했다고 신부와 회사에 닥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속인 현지 지사와 작은 마담을 원망하며 국제결혼에 불신을 갖게 되고 결국 가출이나 이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국제결혼하는 대표님들과 종사자들 상당수가 위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아내가 없기 때문이죠. 또 이런 이야기는 부인도 현지를 왔다 갔다 하며 통역이나 이런 일을 해야만 알 수 있는데 같이 이업을 안 하면 잘 모르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아도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남성에게 1,300만 원 비용을 받아서 사무실 임대비를 내고 인건비, 광고비, 판공비를 내고 나면 얼마 안 되고 그 돈으로 현지 지사에게 비용을 충분히 못 주고 지사도 이익은 적어 힘이 안 나는데 모든 일을 깐깐하게 세세히 해줄까요? 그리고 일부 남성들은 딸뻘을 넘어 손녀딸뻘의 여성을 찾는데 현지 지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려니 위처럼 부조리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국제결혼 상담 시 신부와 25살 이상 차이를 원하는 남성이 있으면 좀 갭을 낮춰보자고 일단 설득을 해보지만 안 되면 그냥 그 해주겠다는 회사에 가시라고 합니다. 억지로 잡으면 통역으로 현지에 들어가는 제 베트남 아내도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통역이 거짓이나 부풀림이 없었다는 증거로 저희 부부는 신부 입국 후에 행복 도우미 역할의 사후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홈피에 수백 장의 이런 사진이 올려져 있는데 신부 입국 후 회사 대표와 현지 통역을 맡았던 제 부인이 같이 전국 가정을 일일이 찾아가 준 회사 대한민국에 거의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저와 마인드가 똑같은 베트남 아내를 14년 전 만나 이렇게 양심성혼을 하고 있음에 감사하고 있고 많은 남성분들이 위 국제결혼의 구조와 신부들의 입장, 최초 신부를 소개한 작은 마담들의 입장, 통역의 입장을 미리 알고 임해야 좋은 신부를 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